여러분 안녕하세요. 보이스피싱 범죄 정보합동수사단의 한웅사 검사입니다. 이번 편은 가족이나 지인을 사칭하는 보이스피싱 수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내 가족이나 지인이 급하게 돈을 보내달라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평소 연락을 주고받던 카카오톡으로 요청이 오면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 사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전통적인 방법입니다. 휴대전화가 고장이 났다는 이유로 컴퓨터 또는 새로운 계정으로 연락한다면서 거짓말을 합니다. 주로 휴대전화를 살 돈을 달라거나 송금을 해야 되는데 휴대전화가 없어서 어렵다, 대리송금을 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는데요. 카카오톡의 업데이트로 실제 계정 사용자가 해외에 있다는 표시가 되기도 하지만 보이스피싱 조직이 이를 우회하기도 하므로 이것만 믿을 수는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휴대전화로 직접 전화통화를 하여 사실인지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온갖 사유를 대면서 전화통화가 어렵다고 하는 경우 대부분 보이스피싱이므로 차단하시기를 권합니다. 다른 사례입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은 악성 앱을 이용한 연락처 탈취 등의 방법으로 서로의 관계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형수님 등 구체적인 관계로 호칭하거나 내 별명 등을 정확히 호칭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럴 때도 항상 의심하셔야 됩니다. 실제 가족의 카카오톡으로 연락이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칭한 가족, 이 사건에서는 땡 서방으로 프로필 사진을 그대로 이용을 하는 건데요. 가족의 프로필 사진을 캡처해서 자신의 프로필로 그 캡처 사진을 등록한 것입니다. 가족이 돈을 요구하는 경우에 기존에 그 가족과의 채팅방이 따로 존재하는지를 확인을 해보시고 돈을 보내기 전에 반드시 전화통화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갖가지 사유로 전화가 어렵다고 하는 경우 이 역시 보이스피싱입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은 여기서 더 나아가서 쉽게 의심하기 어려운, 의심하였다가 곤란한 상황이 생길 수 있는 사람을 사칭하는 그런 형태로 발전하였습니다. 회사의 상급자를 사칭하는 경우 상급자에게 보이스피싱이 아니냐고 물어보거나 전화를 하는 등 의심하는 행동이 제약되므로 이를 노린 건데요. 오히려 상급자에게 당신을 사칭하는 사람이 있다, 주변 사람들에게 안내해서 추가 피해를 방지하시라 이런 취지로 말한다면 신뢰되기보다는 오히려 상급자를 위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쨌든 항상 의심하고 조심하셔야 합니다. 휴대전화로 자녀의 비명을 들려주며 급박한 상황을 가장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비명의 경우 남녀의 구별 외에는 진위를 구별하기 쉽지 않고 자녀에 대한 부모의 심리를 이용하기 때문에 혼란스럽겠지만 그런 상황에서도 침착하게 자녀에게 전화를 걸어 그 진위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족 사이에서 실제 돈을 빌리거나 대리송금을 부탁할 일이 생길 수도 있는데요. 그럴 때를 대비해서 가족만 아는 암호, 가족 암호를 만들어 두시는 것을 권합니다. 가족들의 추억이 많은 장소, 과거에 키우던 애완동물 이름 등 무엇이든지 상관없으니 진정한 가족 외에는 알 수 없는 가족 암호를 만들어 두면 보이스피싱 예방에 상당한 도움이 됩니다. 이제 보이스피싱, 스미싱에 속지 맙시다.